벌써 2019년입니다. 어린 시절 즐겨봤던 2020 우주의 원더키디까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어떤 분야에선 상상한 속도보다 느리게 진전되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느끼면서 동시적으로 살아갑니다. 정확히는 각자의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시절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익숙한 시간대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너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겐 과거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일 거라고 했지만 오늘날 비디오와 라디오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공존하고 있죠. 새로운 것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과거의 것은 새로운 것에 영향을 주며 형태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시간대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선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의 홍수에 정신이 없지만 다른 곳에선 여전히 시간이 느리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Tout le monde est conscient des enjeux du développement numérique. C'est bien ça qui leur fait peur. Vous êtes là pour bousculer un peu les habitudes. Jusqu'où?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신작 논픽션은 출판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과 종이책의 변화, 한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화, 현대사회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온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은 이번엔 픽션과 논픽션, 디지털과 아날로그, 실제와 허구, 전통과 가능성의 갈래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Le fait est qu'on vend des livres. Bon, moins qu'avant, mais on en vend. Ça va changer très vite. 오늘 썸 타볼 영화 논픽션입니다. 출판사의 사무실에 작가와 편집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나온 책의 품평과 더불어서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세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작가는 글을 안 읽을수록 글을 불신한다고 말하고 편집자는 지금은 글의 시대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세심하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위터의 짧은 말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지만 의견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약간의 감정 싸움처럼 이어지던 대화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화제를 바꾼 후 다시 이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넘쳐나지만 내내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편집자가 작가의 집필 스타일에 대해서 애매하게 의견을 냅니다. Mais c'est très émouvant, hein. Puis comme tu le racontes par bribes. 곧이어 반대 의견도 내죠. Non, c'est ton texte qui suscite une réflexion. Mais une réflexion qui va au-delà de ton texte. Comment ça? Je me pose juste la question de savoir si par rapport à notre époque, on n'est pas coupé l'un et l'autre de ce qui se fait, de ce qui devrait se faire.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나눕니다. 그제야 작가는 내내 묻고 싶었던 본론을 꺼내 묻습니다. Ah, tu vas le publier? Non, je ne publierai pas, non, je pensais que tu avais compris.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신작 논픽션의 도입부는 이 영화의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의례 그렇듯이 말이죠.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화가 중심이 되는 영화들은 그렇게 드물진 않습니다. 말, 그러니까 대사는 영화에선 비영화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담아내는 게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을 통한 이른바 장면의 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성 영화와 토키 영화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토키,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요소가 영화의 역사에 끼어든 날부터 언어는 사실 정보의 전달이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로 전달되는 스토리 정보 이상의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이 이른바 영화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사, 그러니까 말 역시 영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건 틀림없습니다. 대사도 영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당연한 사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대사만을 노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영화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디 알렌 영화의 편집적인 수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신경쇠약 직전의 지식인이 나와서 끝없는 사변을 늘어놓는 연출 스타일은 우디 앨런의 전면 특허죠. 우디 앨런 감독의 대사들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견해들을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아분열,
그러니까 우디 앨런 한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자문자답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올리비에 아사야스가 논픽션에서 보여준 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말의 성찬이라는 점에서는 얼핏 닮아 보이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정확히는 겉도는 말들의 향연이고 좀 더 파들어가 보면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와 토론이라기보다는 결코 합의될 수 없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들의 확인에 가깝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작가와 편집자의 대화는 상대를 떠보고 애들로 전하는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오고 시대에 대한 분석, 정보들, 과거의 추억들이 재료처럼 끼어들죠. 이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 진실이냐? 그건 역시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때론 둘러대며 내뱉은 말 속에 진심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진짜로 내뱉은 말은 종종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논픽션은 그 지루하고 번잡한 과정을 건조하게 반복하면서 디지털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관객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합니다. Qu'est-ce qui te fait hésiter alors? C'est un effet d'usure, je progresse pas, je piétine. Alors arrête. Oui, mais ils peuvent pas me remplacer. Si t'as pas le choix, alors continue. 논픽션은 그럼 넘쳐나는 말의 향연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입니다. 온전히 말의 힘, 대사의 호흡에 기대어 생각의 방향을 더듬어 나가는 영화죠. 여기에 복잡한 연출이나 이미지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오직 쇼트와 역쇼트, 간결하게 말의 흐름에만 집중하는 걸로 족하죠.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여러모로 감독의 스타일적인 변화를 선보이는 영화입니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퍼스널 쇼퍼의 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의 힘을 신봉하는 대표적인 감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퍼스널 쇼퍼에서 잘 증명했듯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각하도록 만드는 감독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첫 번째 코미디 영화 논픽션에서 그는 정반대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온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은 이 새삼스러운 질문을 굳이 말로 옮겨서 호기심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오프닝 후 알랭의 집에 모인 작가, 편집자 등 업계 종사자들은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예술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 조회수가 더 많다고 자랑하고 아도르노의 초판본을 책으로 읽듯 디지털로 읽듯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알랭은 글을 물질과 분리되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씁쓸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Moi je suis d'accord, on peut quitter le livre sereinement. 이 대화는 매우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다 보면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걸 위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그리고 감독은 거기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양가 감정과 생각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영화는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대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변화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나 찬영과는 약간 다르고 납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변화를 인정해. 하지만 완전히 거기에 투항하진 않겠어 라는 이중적인 상태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 상태로 유지된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이 든다, 어른이 된다, 사회화가 되었다 등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우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편집장 알랭은 처음엔 디지털 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레오나르와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인 로르와 함께 책 콘서트를 할 때는 은연중에 종이책의 가치를 변호합니다. Que pensez-vous de l'Expresso Book Machine? L'Expresso Book Machine, c'est une machine qui permet d'imprimer les livres à la carte. Identique à un livre sorti d'une imprimerie. Identique, faut pas charrier. Regardez aux US, une édition originale cartonnée, présentée avec soin, ça marche. Et puis quand c'est épuisé, on sort le paperback. 그리고 출판사 사장은 이북 시장이 줄고 종이책의 판매가 도리어 늘었다면서 알랭의 진심을 묻습니다. À ton avis, il y a encore une marge de progression ou c'est mort?
Alors, Selena nous dit qu'elle a lu le dernier manuscrit de Léonard Spiegel. 영화는 그 답을 굳이 듣지 않고 화면을 넘깁니다. 이 영화는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절대 결정적인 말로 마침표를 찍진 않습니다. 알랭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상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왼쪽일 수도 있고 더 오른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란 혹은 진심이란 상대와의 관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인물들 사이로 메아리 치는 말들은 마치 박쥐의 초음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논픽션은 변화의 기로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물 군상들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재의 풍경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한 사람 안에서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영화가 보여주는 핵심일 겁니다. 영화의 또 다른 제목인 이중생활은 그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픽션에는 5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편집장 알랭은 여전히 종이책을 사랑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출판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imaginais publier simultanément en version papier et sur une application iPhone. 하지만 새로 부임한 디지털 마케터 로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SNS의 문장들을 모은 책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알랭의 부인인 셀레나는 인기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인데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역할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시즌을 촬영하기로 합니다. 전반부가 편집자 알랭의 에피소드를 위주로 돌아간다면 후반부는 작가 레오나르의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레오나르는 모든 픽션은 어느 정도 자전적이라고 말하는 작가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이나 주변 인물들의 실제 사연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탓에 논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한편 레오나르의 아내 발레리는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 비서관입니다. 레오나르가 현실 같은 픽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발레리는 픽션 같은 현실 속에서 뭔가 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은 정반대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 속해 있는 현상과 마음이 바라는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상태이죠. 다시 말해 인물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이중생활 중입니다. 이런 상태는 명확한 사건으로 확장이 되는데 다름 아닌 불륜입니다. 알랭은 로르와 바람을 피고 있고 셀레나는 레오나르와 바람을 피고 있죠. 영화는 이들의 불륜을 대수롭지 않게 혹은 건조하게 바로 보여줍니다. 비밀로 긴장감 같은 걸 만들 생각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 같은 열정이나 색다름을 대체해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동시적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간의 위선과 암묵적인 침묵 그리고 거짓말들이 필요합니다. 알랭은 레오나르의 자전적인 에피소드에서 이미 불편한 기색들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Ça ne t'a pas gêné, toi, cette scène, là, quand ils vont voir le ruban blanc au cinéma? Très bon film. Ouais, bah, on l'a vu ensemble, je te rappelle. 하얀 리본과 스테파니 등등을 예로 들며 이미 불륜 상대가 아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말을 꺼내놓진 않습니다. 그걸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이 암묵적인 관계, 위선의 상태, 그러니까 이중생활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레오나르는 은폐나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내 발레리는 암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둘 사이의 차이는 꽤 크지만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합니다. 알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디지털과 물질 만능주의 전반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인기와 신념, 진실과 허구, 부부와 연인 등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영화 속 인물들은 이중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중생활을 하는 시대. 영화가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새삼 개념과 범주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 올리비에 아사야스는 이 영화를 슈퍼 16mm로 촬영했습니다. 35mm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사이, 1990년대 과도기에 나와서 유행했던 카메라죠. 디지털로 찍기는 싫었고 35mm로 찍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슈퍼 16mm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욕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 영화의 위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레오나르의 책을 오디오북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때 셀레나 역을 맡은 실제 배우를 앞에 놓고 줄리엣 비노시를 목소리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픽션과 논픽션에 어울리는 이중적인 농담처럼 들립니다. 사실 같은 픽션과 픽션 같은 사실의 공존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논픽션이 환기시키는 몇 가지 화두들을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든 각자에게는 답이 나와 있는, 하지만 절대 하나의 답으로 고정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꺼내는 것으로 새삼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죠. 우선 우리가 소비하는 건 만들어진 이미지, 픽션, 허구, 그러니까 감각일까요? 아니면 실제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일까요? 영화 내내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 노동협상의 중재가 잘 안 됐다면서 실망하고 돌아온 발레리에게 친구들은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네. 발레리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거라고 발끈합니다. 여기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는 것, 그리고 신념이 있다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 둘 사이의 차이는 꽤 큽니다. 하나는 실제 감정이 있는 거고 하나는 허상을 만드는 거죠. 한쪽에선 허상을 보고 뭔가 반응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실제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영화에선 탈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각자의 선입관이 정해준 허구의 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C'est permettre aux gens de vivre dans un univers fictif et qui est déterminé par leurs propres préjugés. Mais toi, tu penses qu'ils sont si naïfs que ça, les gens? Je pense que tout le monde a besoin de certitude et à plus forte raison, oui, dans un monde incertain. 이건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종의 철학적인 화두인데 자기 세상의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보다는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생각의 근본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질문은 어쩌면 그걸 다시 재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논픽션 속의 인물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하고 혹은 선택을 당하고 다음 상태로 나아갑니다. 알랭은 이 영화에서 가장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좋지만 그렇다고 아내와 바람을 피는 레오나르의 책을 출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장의 한마디에 종이책을 출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Seulement il faut choisir quel changement on veut. Pas le subir. 끌려가지 말고 원하는 변화를 선택해 라던 로르의 충고와 달리 늘 변화의 흐름, 시류에 떠밀려서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죠. 반면 알랭의 애인으로 나오는 로르는 새 직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원하는 변화를 선택해 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죠. 그녀는 양성애자이고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알랭과 사귀고 있지만 그가 가정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앞선 인물들과의 차이는 암묵적인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대신에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Tu te souviens de ce que dit le prince Salina à la fin du Guépard? Oui, bien sûr. Il faut que tout change pour que rien ne change. Exactement. 아무것도 안 변하려면 모든 게 변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녀는 모든 걸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지킵니다. 알랭의 아내 셀레나도 새로운 역할을 선택합니다. 나이 든 사람만이 한다는 역할을 기꺼이 떠맡으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죠. 한편 레오나르는 논픽션의 우화 같은 인물입니다. 셀레나와 바람을 피는 걸 자신의 소설 속에 그대로 옮기면서 장소와 상황만 살짝 바꿉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봤던 걸 하얀 리본으로 바꾸는 시기죠. 그의 나르시즘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아내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불륜을 고백합니다. 그때 아내 발레리가 답합니다. 나만 속이고 책엔 다 떠들었잖아. 그의 마지막 고백까지 실은 자기 만족에 가깝죠. 심지어 절대 책으로 쓰지 않겠다던 셀레나와의 미래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능동적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랄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시대 변화의 기로 앞에선 우리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하고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변화가 일으키는 문제는 방향보다는 속도에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예상보다 빨라서 환경은 바뀌어도 미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채 현재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생활을 두고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은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라고 구태여 해묵은 질문을 꺼냅니다. 감독이 던지는 화두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고민입니다. 변화는 지나치게 빠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실제와 현실 사이에서 각자 나름의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감독은 풍성한 말의 성찬으로 이 오래된 화두에 대한 여러 입장과 목소리를 제시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말의 힘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이미 답을 낸 이 새삼스러운 질문을 다시 꺼낼 때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넘쳐나는 가상현실 속에서 각자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마치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를 흉내낸 것처럼 수많은 대사와 논쟁을 거쳐 도달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마도 감독은 이미 답을 정한 듯 합니다. 남은 건 관객의 몫입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넌픽션이었습니다.